화학 반응식. 여기는 앞서 배운 개념들이 대부분이고 여기는 개념은 크게 볼 거 없고 문제 푸는 게 좀 더 어렵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화학 반응식. 뭐 이거 이미 아주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일단 화학 반응이란 자, 화학 반응이란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뭐가 중요하다?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적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요점은 뭐냐?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화학 반응식이니까 반응에 참여 안 하는 놈들은 배제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예로 뭐 O2 두 개랑 H2 네 개가 있었어요. 두 개. 네. 오케이? 이걸로 만들면 물 분자를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두 개밖에 못 만들어. 왜? 수소수가 부족하잖아. 그죠? 그럼 누가 남아요? O2 한 분자가 남아요. 얘를 화학식으로 쓰려면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은 반드시 반응에 참여한 애들만. 그러니까 누구야? 지금 자기 안쪽에고 가만히 있는 칠가이 누구예요? 요 칠가이들은 배제를 해줘야 돼요. 그죠? 얘네 갖고만 써야 돼. 그러니까 H2 두 개. 그리고 O2 하나 하면 뭐가? H2가 두 개. 자, 그리고 원자 수에 맞춰서 여기 H 4개, H 4개, O 2개, O 2개 딱 맞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 고1과 다르게 고2에서는 뭐까지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냐? 상태까지 써줄 겁니다. 자, 기체는 고1 때 나와 있어요. 기체가 고체부터. 고체는 솔리드니까 S, 액체는 리퀴드라서 L, 기체는 가스니까 G, 수용액은 aqueous solution이라고 해서 AQ를 붙이는데 우리는 수용액은 잘 안 써요 어차피. 자, 얘는 뭐야? 수소는 보통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가스인 G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기체니까. 그럼 얘는 뭐겠어요? 액체일 때도 있고 기체일 때도 있어. 물은 수증기가 될 때도 있죠. 요 상황에선 액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바로 수증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그럼 그게 다고 진짜 별거 없죠. 그 옆에 날개 보세요. 앙금이랑 기체는 또 어떻게 표시해주냐? 기체가 발생이 됐어. 거기 보면 Mg 플러스 EHCl은 MgCl2 플러스 H2 나오죠? 그 H2가 수소기체잖아. 기체가 발생했을 때는 옆에다가 요거를 붙여주면 된다. 그리고 앙금이 생성된 경우면 저기 염화원이 생긴 거죠? 그때는 이거는 중학교에서 한번 나왔었어. 앙금 생성 반응할 때 요 화살표 아래 표시 나왔었어요. 기체 반응일 때는 화살표 위 표시를 써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37조 화학 반응식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일단 뭐 할 수 있어요? 뭐가 쓰였는지 알 수, 종류를 알 수 있어. 그리고 양도 알 수 있죠. 자, 양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사실 뭐야? 분자 수잖아. 그쵸? 근데 우리
분자수, 원자수 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몰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H2 2몰, O2 1몰이 반응하면 물 2몰이 생긴다 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는 무슨 경우인 거야? O2 2몰? 물론 그냥 분자 두 개지만 이거 하나당 1몰이라고 칠게. O2가 2몰이고 H2가 2몰일 땐 그때도 어차피 2몰밖에 안 생겨. 그죠? 왜냐면 화학 반응식에 얘가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또 뭐 부피나 질량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피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적용하면 돼요. 만약에 기체가 같은 공간에 있었을 거 아니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온도와 압력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겠죠. 내가 여기 있는 거랑 이 건물 밖에 있는 거랑 온도가 다르겠지만 이 건물 안에서만 만약에 반응이 일어났다면 아보가드로의 법칙 조건이 성립하죠. 그때는 뭐야? 이 몰비, 즉 양의 비가 부피비랑 똑같아지는 거야. 얘 2리터랑 얘 1리터를 합치면 물 2리터가. 자, 이거는 쌤이 왜 지울까? 얘는 돼, 안 돼? 액체니까 안 돼. 아보가드로 법칙은 항상 기체끼리만 적용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게 나오는 반응일 때 2리터, 1리터, 2리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뭐야? 이 개수비로 벌써 뭘 다 알 수 있어? 분자수비, 몰비, 부피비 다 나오는 거야. 아주 좋죠. 근데 뭐만 안 같다? 질량비는 안 같아. 그치? 질량비 당연히 같을 수 없어. 왜? 얘네 분자량이 다 똑같아요? 아니죠. 몰수가 같더라도 질량은 다르지. 그죠? 분자량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질량비랑은 같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넘기고 했어야 되는데 같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같다. 네, 밑에 이게 나온 게 뭐예요? 질량비가 왜 같은지 아는지. 왜? 우리가 질량비랑 몰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려면 누가 계산이 돼야 돼요? 몰질량이 계산이 돼야 돼요. 왜냐면 얘는 단위가 몰이고 얘는 단위가 그람이잖아.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그람 퍼 몰, 몰 퍼 그람을 써야죠. 그죠? 그래야 단위가 변환이 될 수 있죠. 근데 얘네는 단위가 다르더라도 개수비는 단위가 없고 단위가 다르더라도 어차피 그 수의 비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단위가 없어서 안 쓴 거고. 자, 넘겨서. 자, 이 넘겨서는 그 본 책 부분에 써 있는 거는 예시예요, 예시. 우리 중요한 건 거기 날개에 써 있어. 날개 볼게요. 38쪽 위에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식에서 각 물질의 개수비가 몰비와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어느 한쪽의 질량만 알아도 다른 쪽의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몰비를 아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 지금 누구의 질량을 구하라 했어? 수소의 질량을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뭐 비교할 게 있어야겠죠? 비교할 걸 여기 준 거야. 나트륨 46g이었대. 그리고 나트륨의 그 분자량이 23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몇 몰이 있다는 거다? 2몰 있다는 거다. 근데 얘가 지금 2몰 있는 거면 얘는 몇 몰이어야 될까? 1몰이어야 되는 거야. 왜? 아까 뭐라 그랬어?
개수비는 몰비랑 같다. 그러니까 얘가 2몰이면 얘는 1몰이어야 된다 라는 소리죠. 그러면 얘 이제 질량 구할 수 있어. 왜? 우리 앞에서 다 연습했거든. 얘가 1몰이면 분자량만큼이 질량이니까 2g이 되겠죠. 그죠? 그 얘기는 그 다음에 밑에는 반응물과 생산물이 기체인 애들은 부피비까지 같으니까.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비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어느 한쪽의 부피만 알아도 다른 쪽의 부피도 알 수가 있다. 여기는 누구를 구하래?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런데 비교할 거 뭐 줬어? 뷰테인 30L를 줬다. 근데 뷰테인이 개수비가 이산화탄소랑 비교했을 때 몇 대 몇이에요? 1대 4잖아, 그쵸? 이게 1대 4란 말이야. 그러면은 부피도 뭐다? 1대 4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30ml니까 얘는 몇 ml여야 돼요? 120m여야 되겠지. 그쵸?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는 뭐예요? 기체가 퍼낸 화학 반응에서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몰 질량을 이용하면 질량으로부터 부피도 알 수 있고, 부피로부터 질량도 알아낼 수가 있다. 왜? 자, 에탄올 질량으로 줬는데 뭘 찾으래요? 부피를 구하래. 질량 줘놓고 변환시키라는 얘기야. 자, 에탄올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12에 48 더하면 60? 아니야, 46이네. 계산 잘못했네. 46인 거지, 그렇지? 자, 분자량이 46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질량 아니까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 질량으로 나누면 4분의 1몰이라는 게 나오네. 아, 그러면 지금 식이 개수비가 지금 1대 누구가 했지? 이산화탄소 1대 2니까 몰비도 얼마여야 돼요? 몰비도 1대 2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4분의 1몰이라는 건 얘가 몇 몰이어야 된다? 2분의 1몰이어야 된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2분의 1몰이면 1몰일 때 44g이니까 2분의 1몰이면 22g이어야 되겠죠. 그쵸? 네. 아, 지금 질량 구하는 게 아니지? 잠깐만. 부피 구하라 했잖아. 아, 그쵸. 그러면 뭐야? 자, 질량 구하는 게 아니죠. 부피 2분의 1이면은 22.4를 2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11.2L다 이산화탄소는. 오케이? 뭐야?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주의해야 되는 거. 우리가 온도와 압력에 대한 조건을 말을 안 해줘도 몰비랑 개수비는 무조건 같아요. 하지만 부피비는 누구여야 된다? 기체여야 되고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아보가드로 법칙 계속 나오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특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들만 성립하는 거예요. 부피에 관한 법칙이잖아요, 그죠? 같은 몰수를 가지면 같은 부피를 가진다. 이 법칙이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딱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실험은 탄산칼슘과 묽은 연산을 반응시키는 거예요. 거의 반응식 다 나와 있죠? 자, 반응식이 뭐래? 요거다.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만들어져요? 이건 뭐야? 수용액이잖아. 그럼 뭐야? 비커 안에 남아 있겠죠. 수용액이니까 반응했을 때. 그 다음에 얘는 기체니까 기체 발생이죠. 그치? 그러니까 뭐야? 이산화탄소는 날아가서 질량을 줄어들게 만들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뭐야? 물이죠. 물인데 문제가 있어. 지금 여기다 뭘 쓰고 있어? 가열 장치를 쓰고 있단 말이야. 아, 질량인가 이거? 네, 그죠. 가열 장치가 이거 질량이구나. 가열 장치 아니고. 가열 장치 아니고. 질량인데 얘가 반응이 일어날 때 열 때문에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열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물이 증발할 수도 있어. 원래는 액체 물이 만들어지는 게 맞지만 얘가 증발하면 어떻게 돼? 기체로 바뀌잖아. 그쵸? 그러면 날아가 버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가서 질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냐. 그걸 재면 이산화탄소 기체만의 질량을 잰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얘까지 나가버리면 계산에 오류가 생기겠죠. 이산화탄소만 재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솜을 넣을 수 있다. 솜으로 느슨하게 막아두면 이산화탄소 기체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온에서 액화 잘 안 하죠. 근데 수증기는 실온에서 액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솜으로 막아두면 수증기가 돼서 나갈지라도 솜에 의해 응축되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솜을 사용하는 이유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다라는 거고. 여기는 마그네슘과 묵은 염산 나와 있는데 그냥 뭐 예시인 거고, 중요한 건 뭐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때 한쪽이 무조건 다 쓰일까 안 쓰일까? 그래서 아까 우리 H2 두 개랑 O2 두 개 있었잖아요. 그쵸? 둘 중에 한쪽이 다 쓰였어 안 쓰였어? 다 쓰였어. 무조건 다 쓰여야지. 얘네가 완전히 반응했다고 칠 때, 완전히 반응했으면 얘가 반응하지 못해서 완전히 반응 안 했지만 얘는 다 반응했잖아. 그쵸? 그런 걸 우리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요. 반응물 중에서 다 쓰인 애들, 반응에 원래 가지고 있던 양이 다 쓰인 애들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요. 오케이? 여기 예시에 쌤이 든 예시랑 똑같이 나와 있죠. 얘 이물이랑 얘 이물이 있는데 어차피 얘 이물만 갖고 얘는 반응하지 않아. 그럼 모두 소모된 애는 H2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야. 되겠죠? 자, 넘겨서 40쪽 문제 풀어보고